정시의 사주명리. 오늘은 제74강으로 육식갑자의 39번째인 임인일에 태어난 사람 임인일주 편으로 첫 번째 전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수와 임목으로 이루어진 임인일주의 성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지지와 그리고 양의 정관으로 이루어진 임인일주는 임목이 임수로 보아서 식신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12운성으로서는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임목의 지장간에는 무, 병, 갑이라는 간지가 지장간 속에 들어있고, 지장간에 있는 무토는 임수로 보아서 편관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병화는 임수로 보아 편재에 해당하면서 임목에서는 12운성으로 장생지에 역시 무토와 마찬가지로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갑목은 임수로 보아서 식신에 해당하면서 임목에서는 12운성으로서는 걸록지, 녹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임인일주의 하나하나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일주에서 임수는 개수가 합류되어 세차게 흐르는 현하이며, 그러니까 개울물이며, 추로로서, 그러니까 가을 이슬이죠. 가을 이슬로서 가을에 내린 이슬을 나타내기도 하며 또 지지는 해수로서 임수가 지지에 내려가면은 해수가 되기 때문에 해수는 수성, 즉 수를 나타내는, 사람의 수명을 나타내는 수를 나타내어서 해수성으로서 목숨의 장을 나타내기도 하며, 또 임수는 동물로는 임수를 삶의 인고성을 나타내는 제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제비를 나타냅니다. 또 임수는 경금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또 경금을 열매로 보죠. 또 열매로 보고 경금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신금인 시종자로 변한 것을, 그러니까 경금이 오래되면은 열매가 오래돼서 바깥에는 전부 없어지고 씨만 남는 거죠. 그래서 신금 씨만 남아서 시종자로 변한 것을, 즉 임수가 내년 봄에 다시 싹을 틔우기 위하여서 햇빛을 막고 마르지 않도록 물을 공급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즉 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임수의 글자의 모양은 삐침 별자와, 이게 지금 이 자가 삐침 별자 모양입니다. 삐침 별자이고, 그리고 토의 복합된 자로서 시종자를 키우기 위해서 햇빛 가리개 역할을 하며, 이것이 삐침 별자가 햇빛 가리개 역할을 하며, 물의 공급원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다는 뜻을 임수의 자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인계수의 자는 사오미 더운 여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자입니다. 여름에 태어났다면 수의 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임수의 일간이 여름 하절에 태어나면 좋다는 것입니다. 또 하절에 난 사람이 인계수가 만일에 없다면은 대운이 해자축 대운으로 흐르고 있을 때는 그런 대로 무탈하게 지낼 수 있지만은 또 수운이 지나고 해자축의 대운의 수운이 지나고 나면은 안위마저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건강마저도 우려되는 명식이 될 것입니다. 또 만일에 여명이라면은, 이렇게 되면 여명이라면은 식신을 보는 것도, 자식을 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해자축의 수운이 지나고 나거나 또
4, 5미 여름에 나서 인계수가 없을 경우에는 여명인 경우에는 자식인 식신을 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임인일주의 임수는 치지로 오면은 해수가 되어서 간목이 장생하는 자리입니다. 간목이 이제 막 태어난 출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지의 임목은 토를 극하고 힘차게 자라는 기운이며 역마성으로서 임인의 출발력과 역동성은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우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임인을주는 걸음걸이부터가 힘차고 역동적이며 빠른 사람이 많습니다. 임인은 넓은 호숫가에 있는 소나무의 상으로서 고고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물에 있는 호랑이의 모습으로서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며 밀림이 아닌 물에서 먹이를 찾는 모습으로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비유하기도 하며 임인은 난데없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임인의 호랑이는 제왕으로서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기에 태연자약하며 무서운 것이 없으니 힘과 근력에 아부하지 않는 성품을 지닌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여서 임인일주는 주변의 속성에 지배되지 않고 바른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업무에 아주 적합한 사람입니다. 임수를 나타내는 제비는 음력 9월 9일 중량절에 강남에 갔다가 3월 3일 삼진날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수가 겹치는 날에 갔다가 겹치는 날에 돌아오는 새로서 감각과 신경이 예민하고 총명한 동물로서 임수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직감력과 꿈이 적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비가 처마 밑에 제비가 들어와서 보금자리를 트는 것은 좋은 일이 있는 징조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안쪽으로 들어와서 둥지를 지을수록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비가 새끼를 많이 치면은 풍년이 드는 것과 같이 임수가 자식인 간목을 많이 본다면은 활동력이 좋은 가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임인을주의 남명은 일찍 독립하여 성공하여 분주한 사람이 많습니다. 처덕이 두터운 편으로서 식상인 장모가 녹지에 있기에 딸을 도와서 장모의 덕이 많은 사람입니다. 식신생제하고 또 생관으로 이어져서 장모로 인하여서 재물이 일고 자식에까지 좋은 영향이 미친다고 봅니다. 혹여는 몸에 화성의 흉터가 있다면은 길조로서 행운의 여신이 함께 한다는 격으로서 재앙이 침범하기 어렵다는 어떤 풍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궁에 호랑이로서 물에 빠진 격이 되어서 명주나 장모가 신액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암록이기 때문에 그 액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인일주의 지장간에 있는 식신인 간목은 임목을 보아서 걸록으로서 녹자병궁에 자리하여 여자라면은 자식이 건강해질 것임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식은 임목으로 녹지에 자하여서 일치 월장하는 것으로서 기계도 높으며 병의 역마로 인하여서 학문을 위하여서 유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주 본인이
문창성의 영향으로서 배움에 대한 열의가 강하여 자식도 역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민일주는 남녀 공이 식상이 아버지의 모친이 할머니를 나타내어서 식상이 또 할머니를 나타내어서 이 역시 녹지에 녹지에 있기 때문에 할머니와의 관계가 유난히 좋은 사람을 주위에서 볼 수 있으며 할머니의 덕이 두텁게 나타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민일주의 인성인 경금은 인목을 보아서 절지에 있기 때문에 절지에 종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을 경우가 대부분이며 혹여는 어머니가 제가요 이미 인연이 멀어진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속세를 떠나서 계신 경우이거나 몸이 허약하여서 오랫동안 요양 중에 계신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임인일주의 지장간에 있는 편재인 병화는 인목을 보아서 장생으로서 생자 병궁에 자리하여 여자라면은 시어머니의 덕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남자라면은 처가 생자 병궁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살림살이만 하는 전업주부는 아닐 것이며 바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배우자일 것입니다. 또 이민일주는 남녀를 불문하고 해외의 배우자와도 인연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도시의 외곽에 거주하는 남자가 이민일주라면은 해외의 배우자와 결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이민일주의 지장간에 있는 편관무토는 인목을 보아서 장생으로서 생자 병궁에 자리하여 남명이라면은 자식이 영마지에 있고 장생지에 놓여서 필요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고 일생을 바쁘게 사는 자식일 것으로서 자식의 장래를 기대하여도 괜찮을 만한 자식일 것입니다. 이민일주는 관기확관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관기확관은 일주의 관이 장생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민일주 여명의 경우에 무토인 편관이 장생지를 놓고 있습니다. 장생지는 후원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는 상태에 놓여서 신관이 편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즉 장생지입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복과 덕이 있는 관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관성은 영마지에 놓여서 바깥을 떠도는 팔자라서 외국에 있거나 외국으로 출장이 잦다는 것이며 국내에 있어도 항시 동조하는 배우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관이 장생을 놓은 일주는 아래와 같으며 관기학관은 신강을 특히 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성이기 때문에 신약한 경우에는 그렇게 관의 덕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관기학관의 경우에는 신강한 경우를 필요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기학관에 해당하는 일주는 갑자, 을사, 병신, 정묘, 무오, 기해, 경인, 신묘, 임인, 계유 일주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신금의 관은 간목의 관은 신금이 되겠죠. 신금은 자를 만나면은 장생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학관이 되는 것이고 을목은 경금의 즉 관이 되는데 경금은 살을 만나면은 장생이 되어서 관계학관이 되고 무토의 경우는 을목인데 을목이 관이 되겠죠. 을목이 오화를 만나면은 장생이 되어서 관계학관의 일주가 되고 그리고 신금의 경우를 볼까요? 신금은 정화가
관성이 되겠죠. 관성이 정화가 유를 보면은 장생지에 놓여서 즉 관기 화관에 해당하고, 이미는 방금 설명했죠. 그리고 계유의 경우에는 기토가 관에 해당하여서, 기토가 유를 보면 장생지에 놓여서 계유 일주는 관기 합관의 일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 관기 합관은 관운이 좋아서 공직이나 대기업에 진출하기도 쉬우며 승진에도 이로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생궁을 해치면은 길복이 감해지거나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생지를 충하거나 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장생지는 형충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형충되면은 일단 관기합관의 어떤 길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특히 인민일주는 진사공망으로서 관공망에 해당합니다. 또 관공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이 해외에 머물거나 떨어져 있는 것으로서 공망을 대체하여서 길함이 계속되겠지만, 그러니까 해외에 있기 때문에 공망의 상태로 대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함이 계속되지만 함께 해외에서 다시 돌아와서 동주하게 된다면 공망이 작용하여서 나름대로의 대책이, 일단 해외에서 돌아오거나 동주할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민일주는 문창성의 일주가 되겠습니다. 문창성의 양간은 일간의 장생지와 충이 되는 지지이고, 음간은 장생지 자체가 문창기인이 됩니다. 문창성이 됩니다. 또 병정화 외에는 일주의 식신이 문창입니다. 그리고 문창성은 지혜와 재능이 학문과 예술계로 발달이 되어 학문적 성과와 창의적인 예술의 세계에서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문창성은 문학을 좋아하고 감수성이 여리고 정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간인 경우에는 장생지가 갑의 장생지가 해이죠. 해가 갑의 장생지인데 해와 충되는 것이 양간의 경우는 사의 충이죠. 사지가 즉 문창이 되고, 음간인 경우에는 장생지 그 자체라 그랬죠. 그래 똑같은 장생지가 지금 문창성이 되고,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정유 전부 장생과 문창을 겸하고 있고, 음간인 기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신금인 신자도 장생과 문창성이 겸하고 계묘인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수는 신금이며 신금과 충이 되는 인목이 즉 문창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금인 경우에는 역시 사해충이 일어나는 해수가 문창이며, 무토의 경우에는 인신충이 일어나는 신금이 즉 문창성이 되겠고, 병화의 경우에는 즉 인신충이 일어나는 똑같은 무토와 똑같은 신금이 문창성이 되겠습니다. 문창성은 일주가 신강해야 하고, 왜냐하면 전부 문창성은 전부 식신에 해당하는 것이 많죠. 그렇죠. 여기도 식신, 여기도 식상에 해당하고, 여기는 재성에 해당하고, 여기도 역시 재성에 해당하고 식상과 재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주가 신강해야 그 덕을 모두 다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충과 공망을 끓인다고 했습니다. 신약한 명주는 의지력이 약해서 문창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창성이 여러 개 있으면 오히려 문창의 능력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문창성은 일지에 있으면 힘이 가장 좋고 시지나 월지는 그 다음입니다. 문창은 천간을 바꿔보기도 하는데 갑의 경우에는 사화가 문창성이기 때문에 천간으로 오면 병화가 되겠죠. 그래서 갑이 병화를 보면은 문창성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을목의 경우에는 오화이기 때문에 정화가 해당되고, 그리고 병화와 무토는 경금, 정화와 기토는 신금이 문창성에 해당하며, 신금을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신금이고, 그리고 경금은 임수, 경금은 임수가 되겠고, 또 신금은 계수, 그리고 임수는 간목, 계수는 을목이 천간에서 문창성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문창성은 관인이 있어야 공직에 인연이 있고, 관과 인이 있으면 반드시 공직에 인연하고, 관과 인이 없으면 공직이 아니고 사립과 인연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임인일주가 명식 내에 사화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없다면 운에서 사화의 운이 온다면 인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인사형이 되는데 이 인사형은 상천사를 겸하여서 살성이 강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상천살은 서로가 미움의 참모습으로 노려보는 것을 말합니다. 미움의 참모습으로 서로가 노려보는 것을 말하는 것에서 상천살인데, 이는 육친지혜의 파열음과 숨이 막힐 듯한 상대관계로서 갈라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헤어짐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천살의 종류를 보면은 묘진의 조합과 묘와 진, 그리고 유술의 조합이 가장 상천살로서는 강하며, 또 그 밖에 자미, 추고, 인사, 지금 하는 인사, 그리고 신해도 상천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천살은 원진살과 기문살이 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인사의 상천의 조합에서는 목생화의 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또 상천살로 이루어진 궁합이라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혼인이 이루어진 관계라면은 서로가 이러한 살성을 가진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툼이 시작되는 초기에 한 발씩 서로가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풀어주는 자가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대광실 같은 훌륭한 집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두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민일주의 여명은 식신으로서 추리력과 발표력이 뛰어나고, 또 문창성으로서 공부도 잘하며, 그리고 소녀 시절에는 문학에 심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똑똑하기에 남편 기질을 꺾을 수도 있고, 식신이 녹에 있고 재성이 장성의 자리를 잡으니 재물에 궁함이 없고 인목으로서 압록이 받치고 있으니 평생이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기질을 타고난 사람으로서 재능과 생활력이 겸비되어서 가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민일주 여명은 역마이기에 기본적으로 동분서주해야 길한 명조가 되겠습니다. 관이 공망이며 역마지에 놓여서 관이 곁을 떠나 있을 때는 길하지만은 동주하면 같이 있게 되면은 의견 대립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식신 자식이 유기하여서 기자를 둘 수 있고 귀한 자식을 둘 수 있어서 자식복은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로 인해서 눈물 흘릴 일이 있고, 또 인신사회의 역마로서 외국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명조이기도 합니다. 또 배우자는 노랑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유랑, 나이가 훨씬 적은 사람과 인연이 있고 탕화가 있어서 때로는
자신을 비관할 수도 있으며 감정의 변화가 심할 수 있는 명조이기도 합니다. 또 명조에 화가 많으면은 그러니까 재물 욕심이 많아지지만은 그 재물 욕심을 전부 다 채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여연살과 남연살이 함께 하기에 남녀 모두 외정이 있기도 하며 성은 담백한 편으로서 아가페의 피리아 정신적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민일주에 유금이 명식에 있거나 운에서 유금이 온다면은 원진살이 되고, 또 이민일주에 미토가 있거나 미토의 운이 온다면은 기문관살이 성립하게 됩니다. 원진살과 기문관살을 비교해 보면은 지지가 진해가 어울릴 때는 원진살과 기문관살이 같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또 축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진살과 기문관살이 같고, 또 술과 사의 조합도 원진과 기문관살이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과 묘의 경우도 원진과 기문관살이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잠이 원진살과 유인 원진살은 각각 하나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잔은 유를 만나면은 기문관살이 되고, 미가 또 인을 만나면은 기문관살이 됩니다. 미인 기문관살이 됩니다. 또 원진살은 상대와 가까이 하면은 애정의 감정이 생기고,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생기고, 멀리 떨어지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원진살에 해당합니다. 이래하여서 원진살은 이별과 별거 그리고 이혼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진은 연주를 보기도 하지만은 일주를 보는 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 원진살은 남녀 궁합은 물론 대인관계를 보아도 적중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또 기문관살은 기가 문관에 붙었다는 것이, 문고리에 지금 붙었다는 것인데, 정신적으로 몰두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집착하거나, 이와는 정반대로서 정신을 몰두와 집착이 아니고 정신을 놓아버리는 상태가 즉 기문관살에 해당합니다. 정신적인 일이죠. 그래서 서로가 불통이며 통하지 않는 사람이며 한꺼번에 모여있던 것을 폭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폭발하는 폭력을 띠는 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문은 사주 내에 기문관살이 일어나는 것은 사주 내에서 보면은 오행의 치우침, 오행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경우, 목기가 많거나 화가 많거나 안 그러면 금수가 많거나 이런 치우쳐 있을 경우에, 그리고 또 기후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수하, 물과 불이 서로 싸울 때, 상전할 때, 그리고 사주 내에서 금과 목이 서로 싸울 때, 또 관인이 약하거나 없을 때, 관과 인이 약하거나 없을 때, 그리고 또 없을 때 등 기문은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기문은 두 마음이며 또 반발심이기도 합니다. 반발심 등의 반로입니다. 기문이 되면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강박관념이 생기고 잠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과 그리고 변덕도 심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강한 집착력도 생기면서 정서 불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착란, 빙의,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망각, 환각, 환시, 환청 등이 나타나는 것이, 즉 이렇게 많은 현상이, 정신적으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즉 기문관살이 되겠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현대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문관살이.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74강 이민일주의 전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합니다. 다음 75강은 이민일주 마지막 후편을 준비하여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